미, 미 갠슬러 SEC 위원장 해임될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최근 규제 행보를 두고 내부에서도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해고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은 SEC의 향후 행보와 함께 크립토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교수님, 미 하원에서 갠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이제 워런 데이비슨이라는 하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이후에 워런 데이비슨 의원이 몇 가지 이유를 또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걸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자면은 규칙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리고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 또 SEC에 등록하는 절차가 좀 불합리하고 ESG 같은 그런 좀 권한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데 해결법은 딱히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국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이제 이런 해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SEC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딱히 어떤 멈추는 어떤 사람 제어 장치가 없었는데 사실 해임 발의라는 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제어가 지금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올 초부터 작년 말 포함해가지고 스테이킹에 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다양한 코인들 거래소 많이 이렇게 기소도 하고 이제 멜스 노티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네. 급기야 이제 그게 결국에 해임 법안 발의까지 이렇게 야기를 시킨 것 같아요. 네.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전담 기관을 정하는 입법 초안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초안을 발표를 하면 관련 의견을 청문회를 통해서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최근에 그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 하원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김남석 이사님, 이 하원에서 청문회에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더리움, 리플이 증권이냐 이런 질문들도 오갔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한국 시간 19일 밤 11시입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몇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게리 갠슬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근데 여태까지 비트를 제외하고는 다 증권이라고 말했던 분이 몇 차례를 물어봤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을 못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왜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 이제 거기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날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게리 갠슬러에 대해서 날이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거의 질의가 아니라 질타 수준이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맥케니 위원장은 청문회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갠슬러 위원장은 50건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집행 후에도 추가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7만 8천 달러를 추가 확보를 요청을 했고 네. 그 여태까지 법적으로 규제 집행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기업의 모든 걸 묵살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과도한 기업 처벌, 정당성을 지적한 기업들에게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도한 규제 때문에 그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을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주도권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갠슬러 위원장은 무능한 집행자일 뿐이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 종합을 해보면 아까 이제 조재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투자자 보호 실패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제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SEC가 했었던 암호화폐 규제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좀 고강도 규제가 있었나요? 실제로 워낙 규제가 많았고 저희가 매주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이슈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디파이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디파이를 규칙 제정안에 포함시키는 투표를 했고 이제 3대2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SEC는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디파이 금융사업까지도 규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디파이 규제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더해서
디파이까지 하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행간을 보면은 왜 그렇게 됐냐 보면은 제가 주말에 미 재무부에서 발간된 디파이 위험 평가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네. 거기 내용을 좀 요약드리면 첫 번째로 디파이 시장은 생각만큼 탈중화되지 않고 있다. 중앙화된 어떤 파티에 의해서 네. 운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동일하게 AML 자금 세탁 방지랑 그리고 CFT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디파이는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관리 감독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네. 작년에만 해도 8천억 정도가 이제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해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메인넷 프로젝트는 당연히 탈중화가 필수이지만 이제 금융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재가 좀 필요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디파이가 주요한 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마약거리나 돈 세탁에서는 이런 제재를 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게 되게 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여태까지의 심한 규제 사이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얘 또 이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좀 재밌는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디파이 기업과 그리고 전통적인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디파이까지 모두가 SEC의 규제 고강도 규제하고 엉켜서 사실 좀 아수라장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미국 규제가 너무 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외로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객 거래소인 바이낸스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데 네. 여기가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지면은 우리는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버뮤다에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사실상 규제가 강해가지고 떠난다라기보다는 규제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예측하기 힘든 게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관련해 가지고 SEC랑 한번 마찰을 빚을 때에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우리는 제대로 통보받은 게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뭐 물론 직접적으로 코인베이스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가상자산 관련돼 가지고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 규제를 높여버리니까는 거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점차 이 미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떠나겠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 규제 싫어요가 아니라 규제를 해달라 오히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데 지금 SEC가 그걸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기업들은 사실 규제를 싫어하면서도 규제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면은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SEC가 하는 걸 보면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왜 갑자기 이런 코인이 나오지? 왜 이거 갑자기 증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물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훨씬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규제의 강도보다는 이게 너무나 알 수 없는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보면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6월 1일부터 이제 홍콩 시장이 좀 열린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이 다시 좀 이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거래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좀 선호할 거라고 보시는지? 뭐 꼭 어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아무래도 규제적인 확실성이 있는 곳, 그러면서 또 전 세계의 약간 규제 트렌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AML이라든지 KYC 같은 거는 잘 준수를 하지만은 네. 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선을 잘 그어놓고서 이것만 넘지 않으면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미국에서 SEC와 SEC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SEC가 좀 태도를 바꿀까요? SEC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바꿀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번에 코인베이스도 나 다른 나라 갈 거야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은근슬쩍 이제 영국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영국이 코인베이스 매출이 두 번째로 높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매우 좋은 곳이다. 네.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가 EU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8월부터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환영합니다.
규제를 환영하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이끄는 두 가지 국가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죠. 네. 유럽에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미국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안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거든요. 교수님 생각은요? 예, 저도 바꿀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입니다. 네. 바꿔야지 떠나지 않으니까. 부디 이제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네요. 네. 더 해임 같은 이런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